두 번째 질문이 비하책이 좀 어려워요 이런 질문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만나다 시리즈 같은 것도 이렇게 막 수용사나 이렇게 막 배경적인 부분을 네. 봐야 되는 것도 있고 모르는 작품이 막 등장하는 것들도 있고 네. 그래서 약간 어느 정도 이런 수준이 있는 분들만 비하책을 읽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뭐 이런 질문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지적도 이제 항상 이제 제가 자주 듣는 것 중에 하나고 사실은 그런 지적을 여러 가지로 반영한 게 저희가 기도 노트를 만드는 거고, 그러니까 저희가 기도서, 기도 시리즈도 만들고 에세이 시리즈도 만드는 이유가 네. 그러니까 비하가 전체적으로 1년에 한 달에 한 권씩 내서 한 12월 달 빼면은 네. 10권에서 11권 정도를 만들잖아요. 근데 저희가 이제 그렇다고 해서 또 어떤 부분들은 뭐냐고 하냐면 비하책이 왜 이렇게 쉽냐. 오. 비하는 왜 이렇게 또 그런 전문적인 학술서는 취급하지 않냐. 진짜 벽돌책을 왜 안 진짜 내냐. 벽돌책이라든지 어떤 그 대가들의 소품만 내지 왜 정말 대가들의 본격적인 책을 내지 않냐. 대가들의 대작 뭐 네, 이런 대가들의 대작을 왜 내지 않냐. 그러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니즈를 전부 다 들어드릴 수는 없는 건데 저희가 대신 노력하는 거는 그 모두를 골고루 만족시킬 수 있는 책. 그러니까 아무리 책이 그러니까는 조금 책이 난이도가 있을 때라고 그러니까는 책의 난이도가 1부터 10까지가 있다면 비하가 염두에 두고 있는 난이도는 항상 4에서 7 사이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1에서 조금만 노력하면 읽을 수 있고 10에 있는 사람들도 조금 더 다시 돌아가서 자기의 기본을 다시 연습한다는 세계임으로 보면은 그만큼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책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1에 있는 분들도 10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책들. 저희는 그런 마음으로 만들고 있고 왜 비하에서 그런 책을 또 만들지 않 1을 그러면 1회부터 3회에 해당하는 건 왜 비하가 안 만드냐. 제가 보기엔 그건 한국 시장에 많이 나와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그렇죠. 이른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두란노라든지 규장이라든지 저는 그런 출판사들이 나쁜 출판사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 영역에서 저희보다 훨씬 더 잘 만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생명의 말씀사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뭐 10 같은 경우에는 서회라든지 뭐 세문교 플러스라든지 그런 학술서도 좀 전문 나름이에요. 이제 요새는 가문사도 마찬가지죠. 네네. 그런 성서학 전문 출판사라든지 그런 출판사들이 잘 만들고 있기 때문에 저희까지 그 몫을 다 일일이 감당할 필요는 없다. 저희는 어떻게 보면 그런 책들을 또 감당하는 역할 출판사들이 있고 그분들의 어쨌든 영역을 인정하고 그분들로 나아갈 수 있게끔 도움을 주는 그런 역할을 또 감당하고 싶습니다. 되게 기독교 전체 판도에서 비하가 맡아야 될 부분은 여기구나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기독교 우리가 막 좋은 말로 막 생태계 하잖아요. 그러니까 생태계를 했을 때 가장 기본적인 원칙 하나는 제가 보기에는 독점을 안 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렇죠. 네, 각자의 역할에 각자와 색깔과 이것을 인정하고 서로 격려해 가면서 서로 또 링크해 주는 게 생태계를 잘 구성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는데 저희는 그런 면에서 1에서 3이나 어떤 7에서 10까지의 몫을 저희가 애써서 다 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딱 그 욕먹기 좋은 장소죠. 그렇죠? 그러니까 입문자분들한테는 어렵다. 어려운 분들에게 쉽다. 이렇게 하는데 대신에 좋게 보면 그 모두를 연결할 수 있는 지점을 저희가 만들어낼 수 있다고도 생각을 하거든요. 아마도 비하를 좋게 봐주신 분들은 바로 그 역할을 어느 정도는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응원을 해주시는 것 같고 그래서 좀 더 그것을 잘 하려고 그리고 좀 더 그런 것들 의견을 받아서 저희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예를 들면 기도 노트라든지 그러니까 저희가 만들다 좀 다른 감각으로 그러니까 기도 노트 같은 경우에는 내용은 좀 쉽지만 방식은 조금 새롭잖아요. 이를테면 교회력 성서정과라든지 공동기도를 같이 하면서 할 수 있게 구성을 한다든지 그 묵상면에다가 굉장히 다양한 교단, 다양한 흐름에 있는 신학자들을 소개해서 넣는다든지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도움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마지막 좀 간단한 질문인데요. 전자책은 안 내시나요? 이런 질문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전자책은 이제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독자분들이 알아주셨으면 하는 게 아마 이제 기독교 출판사들 다른 분들은 하고 싶지만 못하고 있는 말이 전자책의 매출이 별로 안 나와요, 사실은. 저희가 이를테면 외국책을 번역을 하니까는 전자책은 따로 또 인세를 내야 되고 기본적으로 계약하려면 그렇게 되나요? 전자책에 대한 로열티를 따로 내는데 그 로열티를 충족하기에는 사실 아직 그 한국에서의 전자책 판매량은 높지가 않다. 종이책도 시장이 요만한데 전자책은 더 작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종이책이 읽기 힘드시다고 전자책으로 전환하시는 경우가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다. 생각만큼. 그래서 결국에는 독자분들이 열심히 전자책 시장이 커지면 출판사들은 만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원하시는 분들이 많으면. 원하시는 분들이 많으면. 근데 제가 듣기로는 그래요. 막 사람들이
페이스북 댓글엔 전자책 안 내주시나요? 해서 전자책 내면은 네. 막상 구입하는 분들이 몇 명 없다고 그렇죠. 그런 얘기 들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다 경험이 쌓였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전자책 다 저희뿐만 아니고 다른 출판사들도 망설이는 이유가 네네. 바로 그런 거고 어쨌든 저희는 그런 요즘은 이를테면 탄소 중립 막 이렇게 네. ESG 뭐 많이 하는데 네. 장기적으로는 당연히 전자책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한 거는 그런 뭐 탄소 중립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제가 좀 더 관심이 있는 거는 비아가 만드는 책 스타일을 네. 전자책에 적용하면 좀 더 잘 만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뭐 이를테면은 네. 비아 문고의 뒷부분에 있으면 책을 다 소개를 해놨잖아요. 그럼 거기에다 링크를 걸어 두는 거죠. 그래서 그 관심 있는 분들이 바로 걸어가지고 구입을 네네. 하실 수 있으면 하실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하면 더 네. 전자책만의 또 약간 활용할 수 있는 법을 우리가 만들 수 있겠다. 그리고 각주 기능도 그렇죠. 전자책에서 이렇게 숨겨놨다가 누르면 딱 그 부분에 각주가 딱 뜨게 하고 이런 거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좀 지금 약간 고민을 여러 가지로 하고 있는 게 일단 그런 그대로 전자책을 그냥 단순하게 파일로 만든 게 아니라 전자책은 전자책 나름의 또 매력을 하려면 어떻게 할지를 지금 디자이너랑 고민을 좀 많이 하고 네. 있습니다. 이거를. 그냥 단순히 종이를 전자로 이렇게 옮긴다가 아니라 네. 전자책의 특성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그렇죠. 종이책은 종이책의 매력이 있고 전자책은 네. 전자책의 매력을 100% 발휘할 수 있는 걸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저희 약간 성격이 그렇지만 약간 네. 시리즈가 확정돼야지 그 전까지 보통 시리즈가 하나를 할 때까지 10권 정도를 미리 이제 운동을 짜두거든요. 네. 근데 전자책도 약간 그런 저희가 준비한 게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비아가 전자책을 만들면 어떨지 되게 네. 기대가 되네요. 네. 그리고 이제 저희 마지막 코너로 비아 2023 네. 네, 계획을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1월에는 로안 윌리엄스의 대화가 이거 내년 첫 번째로 책으로 기대해 주신 분들 되게 많더라고요. 이 비아 하면은 로안 윌리엄스 떠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들 시리즈에도 로안 윌리엄스가 나오지 않을까? 네. 이런 댓글 제가 본 것 같아요. 네. 원래는 이 책을 먼저 하려고 했어요. 1책을 1권으로 했는데 안타깝게도 여러분께 실망스럽게도 제가 번역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로안 윌리엄스가 굉장히 좋은 의미로 영어가 네. 가진 가능성을 굉장히 잘 네. 100% 발휘하는 신학자이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한국어로 옮길 때 그 맛이 안 난다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요. 네, 이를테면은 요번에 이제 로안 윌리엄스가 하고 그 대화에서 나오는 주요 주제는 이제 정의와 사랑이거든요. 네. 그래서 진짜 어떻게 보면 로안 윌리엄스의 공적 지식인의 면모를 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대담집인데 여기서 로안 윌리엄스가 그 정의, 저스티스에서 얘기하면서 계속 말놀이를 해요. 어떻게 보면 justly. 저스티스는 결국엔 just looking이랑 관련이 있는 looking justly랑 관련이 있는 거다. 그리고 just do. 그럼 이러면 이제 번역자들은 이제 머리가 아픈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한국어로 다 그 미묘한 차이를. 네. 그리고 픽처를 그러니까 do with justice 약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네. 이게 한국어로는 막 정의롭게 보다가 아니잖아요. just looking이 네. 정의로운 보기가 아니에요. 올바로 보는 거죠. 근데 우리는 justice는 정의라고 번역하고 just는 올바름, 뭐 제대로 약간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하니까 맞아. 지금 제가 영어로 했을 때는 바로 느낌이 오잖아요. 네. just와 justice와 justly랑 이런 게 다 같은 계열이구나. 이게 지금 환기가 되는데 한국어로 이걸 옮기면은 이미 그 라임이 깨져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로안 윌리엄스가 말놀이를 하고 있구나를 캐치 못하고 지나갈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어느 정도 우리가 살릴 수 있는지 괄호하고 영어 넣어주던지. 막. 네. 근데 그리고 이제 그런 로안 윌리엄스가 계속 막 셰익스피어 인용을 엄청 많이 하는데 문제는 제가 모른다는 거. 그럼 그거 어떻게 해요? 그 작품 다 찾아봐야 돼요? 네. 제가 셰익스피어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 문학과 지성사에서 나온 15만 원짜리 셰익스피어 전집을 사버렸습니다. 1월 달에는 그 책이 나오고 1월 말에서 2월 초쯤이면은 또 우리의 3부작 마지막을 장식할 드디어 완결. 네, 완결판 사순절 기도노트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번 제목은 정해졌나요? 아마도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로버트 루이스 윌켄이 쓴 로마인들이 바라본 그리스도교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비아 제한들 시리즈로 나올 예정이고. 그럼 약간 1세기 상황에서 네. 로마인들이 그리스도교를 어떻게 생각했나? 네. 그런 내용인가요? 한국에서 언제나 네. 인기가 많은 게 1세기 기독교 초대교회 막 이런 네. 얘기잖아요. 근데 저희는 조금 그것에 편승하면서 한편은 저희만이 보여줄 수 있는 또 비아의 방식이 뭐가 있을까? 근데 되게 그 교회사의 고전인데 이 로버트 루이스 윌켄은 보통은 이제
그 교회가 밖을 향해서 어떤 식으로 활동했는가에 초점을 맞추잖아요. 네. 근데 밖에서 그 당시 기독교를 어떻게 봤는가, 로마인들이 그리스도교인들을 어떻게 이해했는가, 그 당시 어떻게 비춰졌는가. 네. 그래서 이제 로마의 공문서라든지 편지라든지 그런 데서 기독교를 묘사하는 기독교가 어떻게 나와 있는지를 한 책이에요. 그럼으로써 역설적으로 네. 그 당시 1세기의 기독교가 어떤 식으로 역할을 했는지를 볼 수 있는. 아, 그 되게 흥미롭게 또 볼 수 있겠네요. 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거는 비하 역사상 가장 큰 선인세를 기록한 책인데, 네. 메릴린 로빈슨이라는 소설가의 네. 주어지는 것들이라는 에세이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 선인세가 큰 이유가 있나요? 이 메릴린 로빈슨이 노벨상 후보예요. 와. 네, 그래서 현재 그 미국 네. 영미권에서 네. 가장 높은 평가를 받는 여성 소설가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근데 굉장히 재밌는 거는 이 메릴린 네. 로빈슨이 굉장히 그 요즘 세속 지성계에선 드물게 본인의 굉장히 기독교적 정체성을 분명히 밝히고 게다가 깔뱅주의자라고 본인이 얘기해요. 아, 정말요? 네. 지식인들의 사회에서는 네. 약간 좀 쿨해 보여야 되고, 그쵸. 종교는 약간 거리 두고 있어야 되고 이런 느낌이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본인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그런 기독교인임을 거리끼지 않고 발언하고 이 세속 사회 안에서 기독교적 가치가 어떤 식으로 표현되어야 되고, 어떤 칼뱅주의자는 원래 이런 거다. 그리고 칼뱅에 대한 오해, 이런 것들 굉장히 적극적으로 발언하고 있거든요. 비하에서 약간 칼뱅 관련해서 나온 게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오. 그래서 저희가 네. 아마도 이제 한국에서는 또 개혁주의라는 것이 또 하나의 큰 그 지류로 있고, 네. 사실은 그런 분들이 저희를 별로 좋아하지 않으실 것 같은데, 네.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이제 그런 것들도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개혁주의라는 칼뱅을 싫어하는 게 아니라, 근데 비하의 방식으로 그것을 끌어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네. 하다가 이 책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서, 개혁주의자 분들도 네. 개혁주의를 다르게 볼 수 있는 방식에 대해서 알려주는 책인 것 같아서, 뭐 재밌는 거는 이 책은 그 소설가의 에세이인 만큼 소설가이자 목사님 친구가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아마도 이제 내년 비하의 최대 책이자, 아마도 비하 10년간 나온 책 중에서 가장 두꺼운 책에 대한 확률이 있는데, 그 책. 네. 네. 김진혁 교수님의 책이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오, 정말 기대되는 책이네요. 네. 그 제목은 아마도 지금 가제로는 신학의 영토들. 오, 너무 좋아요. 네. 네. 그래서 부제는 서평으로 본 현대신학. 그러니까 약간 요즘 지형 이게 약간 흔해진 것 같았는데, 네. 영토들 하니까 또 되게 새롭네요. 저도 지형을 생각하다 너무 지형도 많이 나왔잖아요. 클리셰가 된것 법은주의 같아요, 지형도, 지금. 무슨 현대신학 지형도 이렇게 나와가지고, 저희는 아예 그냥 영토들. 네. 그래서 신학의 영토들. 네. 그래서 김진혁 교수님의 어떤 한국에 오시게 되면서 어쩔 수 없이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맡게 된 역할이 서평을 굉장히 많이 쓰셨잖아요. 네. 그래서 그 서평을 바탕으로 기존에 썼던 서평들 30% 정도 살리고 뒤에 계속 한 2년 전부터 네. 교수님과 이제 왁구를 짠 다음에 서평을 하나씩 써가지고 네. 서평의 형식으로 현대신학의 어떻게 흐름을 파악할 수 있게 도와주자. 그래가지고 한 40몇 편의 서평을 보면과 동시에 네. 그걸 통해서 현대신학이 어떤 식으로 뻗어나가고 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신학이 어떻게 영토를 확장하고 있는지 그걸 볼 수 있게 해주는 기회가 되는 그런 책을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진혁 교수님 서평 웬만하면 다 보거든요. 네. 워낙 이렇게 잘 써주시니까 네. 딱 보면은 어디 가서 이 책 아는 척하기가 너무 좋기 때문에 네. 그것도 다 보고, 또 김진혁 교수님 옛날엔 인터뷰도 네. 계속 기고하셨었잖아요. 네, 네, 신학자들 막 만나가지고 네. 그것도 제가 다 PDF로 받아가지고 네. 한 권으로 만들어 놓고 보고 막 그랬거든요. 네. 그 인터뷰도 아마 다른 곳에서 책으로 나올 예정이라고 들었어요. 아, 네. 네. 그래서 이 서평집 정말 기대되네요. 네. 서평으로 본 현대신학사. 이거는 전 세계에서도 굉장히 유례 없는 형식이 아닐까. 기획도 되게 신선하고, 네. 그 필자가 김진혁 교수님이라고 하니까 또 되게 기대되고. 네. 네. 그래서 또 서평을 이미 많이 본 분들이 있기 때문에 책만이 또 비하가 또 책으로서 읽었을 때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지금 이게 김진혁 교수님이 이제 노력에 달려 있지만 네.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그 섹션을 이미 다 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지금 서평을 쓰고 계시거든요. 네. 그 섹션 앞에다 프롤로그식으로 왜 어떤 전체적인 또 아웃룩을 제시해주는 그 글을 달으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네. 그럼 거의 약간 교과서로도 되게 좋을 것 같은데. 네, 현대신학 교과서로 써도 네. 충분히 좋을 만큼의 책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아마도 내년이 그러니까 정식적으로 비하가 10주년이거든요. 네. 그래서 비하 10주년을 어쨌든 나름대로 기념하는 가장 좋은 방식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내년에 확정된 책들은 이 정도라고. 네. 네. 아,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오, 네. 로안 윌리엄스의 운드 오브 놀리지라고 네. 네, 그리스도교 영성사. 네. 로안 윌리엄스를 공식적인 첫 저서이자 네. 로안 윌리엄스를 일약 스타로 만든 책이 나옵니다. 그럼 비교적 초기작에 가까운 책인가요? 초기작입니다. 그 박사 논문 이후에 네. 공식적으로 출판사에서 나온 첫 번째 단독 단행본일 거예요. 전에 소논문을 출간하시긴 했던 것 같은데 네. 어쨌든 로안 윌리엄스의 학자로서의 명성을 처음 알린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은 거의 그리스도교 영성사의 현대판 고전이기도 하고 네. 혹자들은 로안 윌리엄스의 이 책을 최고작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희가 나름대로 자부심을 갖는 거는 그 영미권 제외하고 네. 제가 알기로는 이탈리아랑 저희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로안 윌리엄스 저자가 가장 많이 소개하고 비아 출판사가 아마 제일 많이 소개한 출판사일 거예요. 세계 3위 뭐 이런. 네, 세계 3위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비아 2023년 계획도 한번 들어봤는데요. 독서 운동에 대해서 조금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독서 운동은 저희 비아의 어떤 이런 책을 만드는 방식이라든지 비아가 나온 책들을 굉장히 좀 인상 깊게 좋게 보신 분들이 계속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이제 책을 보실 수 있도록 네. 일종의 정기 구독 서비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월 1만 원이면 저희가 내시는 책들을 다 받아서 보실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네. 서비스라고 할 수 있죠. 네. 제가 최근에 어디 다른 채널에 출연해서도 얘기를 했는데 네. 저희가 생각하는 기독교인의 매일 배움 프로젝트 이렇게 네. 오신공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제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배울 수 있을까 생각해봤는데 결국엔 책이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이런 지식들은 책을 통해서 전수가 되고 또 그냥 정보 전달에 넘어서 책을 읽을 때 그 생각하고 고민하는 그 경험의 그게 다르잖아요. 네. 결국엔 책을 읽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 채널도 아마 계속 이렇게 뭐 정보를 전달하는 콘텐츠도 만들지만 제가 항상 신경 쓰는 건 이 영상을 보고 나서 읽고 싶은 책이 한 권 생기면 좋겠다 이걸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비아랑 계속 같이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는데 네. 여러분들 이렇게 독서운동 같이 가입하셔서 비아의 신간들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다들 이런 질문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도대체 왜 책을 읽어야 돼요? 요즘처럼 정보도 많은데? 근데 방금 민영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인간이 이미 이제 뇌의 연구를 많이 해본 결과에 따르면은 네. 그런 유튜브와 이런 매체를 통해서 접하는 정보랑 책을 통해서 익히게 된 정보는 다르다는 게 거의 연구 결과 많은 정보 매체에서 다루고 있고 네. 마치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이를테면은 인간이 살을 빼기 위해서 그냥 살을 빼도 되잖아. 식단 조절을 해서 살을 뺄 수도 있지만 굶어서 뺄 수도 있죠. 굶어서도 뺄 수도 있고 뭐 약을 먹고 할 수도 있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그리고 가장 정답인 거는 결국에 운동을 하고 식단 조절과 운동을 병행하면서 해야지 적절하게 장기적으로 오래 가는 거잖아요. 근육량을 늘려서 대사량을 이제 높이고 신진 대사량을 높여서 하는 게 정답이란 걸 알고 있어요. 사실은 우리 모두 다 이미 알고 있는데 그걸 못 하죠. 근데 사실은 운동 회사들의 성공적인 설득에 성공했다고 하는 건데 우리 모두가 운동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사실은 알고 있어요. 맞아요. 그걸 미처 하진 못하더라도 그 운동이 중요하다는 건 아닌데 이상하게 책도 저는 결국에는 정신 운동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신 근육을 단련하는 운동이라고. 뇌를 단련하는 활동. 네, 뇌를 단련하는 활동인데 사람들은 이상하게 그 책에 관련해서는 책은 왜 읽어야 되냐 이런 반응을 보인다. 그거는 저희의 설득력의 부재기도 하고 사실 저희에게 어떤 높여진 궁극적인 과제기도 할 텐데 네. 저희가 앞으로 오신공과 함께 서로의 역할을 더 열심히 해가지고 장기적으로 신앙과 특히 신앙생활을 더 깊이 갈 수 있는 어떤 정신근육의 성장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준비한 콘텐츠는 여기까지고요. 저희 비아 연말 결산 그리고 내년 계획도 기대해 주시고 또 저희는 다음에 비아의 새 신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해피 뉴 이어 막 이렇게 막 해야 되는 거 아닌가? 2023년.